네, 이번 시간에는 87회 실무시험 풀어보겠습니다. 87회 폴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텍스 실행하고요. 예, 하고 수험번호. 이때 수험번호가 2, 1, 1, 6개, 맨 마지막에 6입니다. 2, 1, 1,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이름, 본인 이름 쓰시고요. 설치, 클릭 하면 설치가 되죠. 87회 이렇게 나왔고요. 문제 유형 A형, 감독관 번호 2613, A형 클릭 2613. 엔터 하면 시작이 되죠.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항상 언제나 그렇듯이 실무 첫 번째 문제는 기초정보관리로 시작하죠. 기초정보관리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정기후 원가 맹세서 제조의 수선비 330만원 중 45만원은 제조 부분 설비의 수선비가 아니라 영업 부분 비품의 수선비다. 그렇다면 330만원 빼기 45만원, 30만원 빼기 45만원 해가지고 285만원으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원가 맹세서 수정해주고, 그리고 45만원은 영업부이기 때문에 이거는 손익계산서로 가야 되겠죠. 손익계산서에 수선비로 45만원을 대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죠. 원가 맹세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가 맹세서에서 수선비 여기 있습니다. 수선비 330만 원이 아니라 45만원 뺀 285만원, 85만원 이렇게 수정해주면, 그러면 금방 수정과 동시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수정이 됐습니다. 이거 숫자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거 확인하고 일단 손익계산서로 가봐야죠. 손익계산서, 정기분 손익계산서 클릭. 정기분 손익계산서에서 수선비 여기 있습니다. 수선비 32만원이 아니고 45만원을 더해줘야 됩니다. 잘못 알고 이게 45만원은 손익계산서 건데 원가 맹세서를 잘못 갔으니까 기존 320만원에서 45만원 더해줍니다. 45만원 더해주면 365만원, 365만원으로 수정합니다. 이거 365만원 수정하고, 그리고 금방 원가 맹세서를 수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품 제조 원가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제품 매출 원가 가서 달라진 거 확인해야 되겠죠. 클릭 확인하면 제품 제조 원가 2억 9,100 얼마인데 이게 2억 9,200 얼마로 돼 있죠. 수정해 줘야 됩니다. 이 금액 일치시켜줘야 되겠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오케이. 291-959-000, 291-959-000 이렇게 수정해 주면 제품 매출 원가 달라졌고요. 확인 누르면 단기 순이익도 달라져요. 확인하면 단기 순이익이 1억 2,100, 91,000원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역시 이익업 처분 계산서로 또 가서 수정해 줘야 되겠죠. 이익업 처분 계산서 클릭 해보면 이게 보면 이 121-091-000, 121-091 변함이 없어. 똑같아요. 왜일까요? 똑같은 금액을 45만원이죠. 45만원 똑같은 금액을 원가 맹세서에서 줄여주고 손익계산서에서 증가시켜줬죠. 어차피 원가도 일종의 비용으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줄어들고 똑같은 금액, 한쪽에는 증가하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단기 순이익이 똔똔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2월 미처분 이익금도 변함이 없고, 그렇다면 재무상태표에 가서 2월 이익금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금액이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끝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러오기 해봤자 금액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럼 올해 불러오기 해보겠습니다. 예 하면 금액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 그대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확인해보면, 정기분 재무상태표 클릭해서 확인해보면 145-591-000, 2월 이익금은 145-591-000 똑같죠.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수정하지 않았는데도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대차 차익이 없어요. 이거는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할 거는 원가 맹세서, 손익계산서 정도까지만 수정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진짜로 맞나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신규 거래처 등록에 등록해라. 거래처 등록 두 번째 칸 클릭하고 보니까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 탭으로 들어가서 입력해야 되겠죠. 신용카드 탭에서 거래처 코드는 99606 수협카드고요. 이런 게 나오면 안 되죠. 수협카드. 매입인가요? 매입이네요. 매입 클릭해주고 사업자 등록번호 없죠. 넘어갑니다. 카드 번호 있습니다. 카드 번호 9404
줄표시 1004 줄표시 4352 52 줄표시 5200 엔터. 카드 종류는 4합용 카드. 3번 4합용 카드 클릭. 다음 결제 계좌가 있네요. 결제 계좌 여기 있습니다. 수협은행 쪽에 있는 거는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수협은행 오케이. 입력 계좌번호 54 줄표시 63352 줄표시 5432 줄표시 1 줄표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럼 다 입력했죠. 카드 번호, 매입, 사업용 카드, 결제 계좌까지 입력했으니까 넘어갑니다. 결제 계좌가 나오는 경우는 잘 없는데 있으면은 입력해줘야 됩니다. 보고 입력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보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적요를 추가 입력해라. 그렇다면 계정강화 및 적요 등록 들어가서 입력하는 거죠. 코드가 주어졌으니까 찾기 쉽습니다. 506을 여기 입력하면 죄송합니다. 506 제수당 맞고요. 대체적으로 6번에 자격수당 지급. 대체적으로 여기 있죠. 6번에 6번 1, 2, 3, 4, 5 6번, 7번이 없네요. 6번, 7번 각각 입력하는 거죠. 6번 자격수당 지급. 7번에 직책수당 지급. 오케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확인합니다. 6번의 자격수당 지급, 7번의 직책수당 지급. 타이핑하는 문제에서는 무조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타 없는지. 넘어갑니다. 일반전표 입력 문제 보겠습니다. 1번 7월 1일 일반전표 입력에서 7월 2일 열어놓고요. 1번 보죠. 7월 2일 주 마진상사에 지급할 외상 매입금 1,500만원 중 50% 1,500만원에 50% 하면 뭐 750만원 정도 되겠네요. 1,500만원 나누기 0.5 하면 1,500만원. 1,500만원 곱하기 0.5 하면 750만원. 50%는 3개월 만기 약속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그러면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는 거다. 차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 감소. 대변에는 지급엄 750만원. 나머지는 면제받았다. 빚을 면제받았으니까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쓰는 거죠. 차변에 외상 매입금 감소 251번. 거래처는 마진 상상. 금액은 1,500만원. 대변에는 지급엄이 253번. 역시 엔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번호를 써야 되죠. 108번이죠. 108번 마진 상사. 금액은 750만원. 또 대변에 채무 면제이익. 화살표 750만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10월 1일. 회사는 10월 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현금 배당 8만원의 중간 배당을 결의하였다. 이익 준비금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현금 배당 고려했을 때는 이거는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를 사용해야 되겠죠. 미지급 배당금 부채. 그러면 차변에는 2월 이익경험 쓰면 됩니다. 이익경험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차변에 2월 이익경험. 차변에 2월 이익경험. 금액은 8만원. 대변에는 미지급 배당금. 8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3번입니다. 11월 12일입니다. 기업이 속한 한국자동차 판매자협회 법으로 정한 단체에 해당하고요. 일반 회비 25만원과 대한적십자 기부금 50만원 현금 납부했다. 그렇다면 현금이 대변으로 75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법에 정한 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과 원가 그냥 세금과 원가로 일반 회비는 세금과 원가로 처리하면 되고요. 기부금 역시 그냥 기부금으로 계정강으로 기부금 줬으니까 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변에 세금과 원가 25만원 그리고 기부금 50만원 대변에는 현금 합해서 75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차변에 세금과 원가. 일반 회비고 이거는 그 생산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판관비로 처리합니다. 판관비 25만원. 또 차변에 기부금 50만원. 대변에는 현금 101 75만원. 오케이. 넘어갑니다. 11월 28일 8월 1일에 선적하여 미국 에이스 CO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여 원화로 당사 보통 여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8월 1일에 선적했으니까 8월 1일의 환율로 매출을 기록했을 겁니다. 외상 매출금을 8월 1일의 환율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11월 28일 날
회수해가지고 원화로 보통예금 계좌 입금했다. 아, 그렇다면 외환 차익, 뭐 외환 차손 이런 게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기말 평가가 아니니까 기말 평가 시에는 외화 환산 이익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기말이 아니기 때문에 외환 차익, 외환 차손 그런 게 나옵니다. 보죠. 외환이 나오면 마음이 약해지는 분들 많은데 역시 덤벼들어서 하면 풀립니다. 8월 1일에 선적했으니까 8월 1일 환율 110원으로 외상 매출금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달러는 2만 달러. 그럼 2만 달러 곱하기 1,100원 하면 외상 매출금이 2만 곱하기 1,100원 하면 2,200만 원으로 외상 매출금이 기록이 돼 있어. 2,200만 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11월 28일 환율이 1,07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1,070원 곱하기 2만 달러. 1,070원 곱하기 2만 달러 하면 2,140만 원. 2,140만 원이 돼버렸어요. 2,200만 원에서 2,14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받을 돈이 줄었어요. 외상 매출금이 줄었습니다. 손해죠. 외환 차손입니다. 얼마나 줄었나요? 빼기 해보면 되죠. 2,200만 원 빼기 2,140만 원 하면 60만 원 떨어졌네요. 60만 원만큼 외환 차손. 그러니까 지금 외상 매출금을 회수해서 받았으니까 대변의 외상 매출금 2,200만 원이 대변에서 감소하고 차변에는 보통 예금으로 받았죠. 보통 예금 받은 게 2,140만 원 보통 예금. 그리고 나머지 60만 원은 외환 차손으로 차변에 기록하면 되는 거죠. 입력합니다. 차변에 보통 예금 103번 금액이 2,140만 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108번. 그렇죠. 미국 AC, 미국 에이스. 미국으로 검색해서 안 나오면 그 알파벳 대문자 A 입력해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2,200만 원이 대변으로 나가고요. 또 차변에 외환 차손을 적어줘야 되겠죠. 외환 차손. 화살표에서 60만 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덤벼들면 어렵지 않아요. 덤벼들기 전까지는 좀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근데 막상 덤벼들면 풀리는 게 외환 문제예요. 12월 1일로 갑니다. 12월 2일. 본사 영업부 직원 김 부장 씨가 출장에서 돌아와 6월 25일에 회사에서 지급한 출장비 가지급금, 출장할 때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죠. 50만 원에 대해 실제 사용한 교통비, 숙박비 47만 5천. 이건 여비 교통비죠. 정산하고 현금은 회사에 반납합니다. 47만 5천 원만 썼어요. 50만 원 빼기 47만 5천 원 하면 2만 5천 원, 2만 5천 원을 회사에 반납하게 되겠죠. 그럼 차변에 여비 교통비 47만 5천 원, 현금 2만 5천 원, 대변에는 가지급금 50만 원 되는 거죠. 차변에 여비교통비 영업부 직원이기 때문에 800번대 판관비이고요. 여비교통비 금액이 47만 5천 원. 또 차변에 현금으로 들어오는 게 있죠. 2만 5천 원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거죠. 대변에는 가지급금 50만 원. 간단하죠? 넘어갑니다. 12월 8일입니다. 6번 12월 8일. 회사가 보유 중인 짜기 주식 모두를 1,200만 원에 처분 팔았습니다. 대각 대금은 보통 예금 입금. 그럼 차변에 보통 예금이죠. 1,200만 원. 처분시 장부가액이 1,325만 원이다. 그러면 1,325만 원짜리를 1,200만 원에 팔았으니까 125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식의 경우에는 처분 이익이 잔액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계정 과목이 있으면 그거부터 없애주고 잔액만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1,200만 원 받고 1,325만 원짜리를 1,200만 원 팔았으니까 125만 원이 손해예요. 짜기주식 처분 손실을 인식하고 싶어요. 그런데 보니까 짜기주식 처분 이익 잔액은 조회할 것도 있습니다. 조회해서 처분 이익 잔액이 있으면 그걸 차감한 후에 처분 손실을 인식해라. 그런 이야기죠.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본 파트에 있으니까 한번 조회해 보죠. 자기주식 처분 손실 자본이니까 기장액상표 또는 재무상태표 같은 데 있을 수도 있고요. 한번 들어가 보죠. 12월자로 들어가 보죠. 재무상태표 12월 확인 눌러주고요. 자본 파트에 자기주식 처분이익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자본이 밑에 있죠. 자기 처분이익이 25만 원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6월 30일자에 있는 발생한 자기주식 처분이익이에요. 25만 원이 있으니까 이걸 없애줘야 돼요.
25만 원 자기주식 처분 이익을 먼저 없애주고 남는 금액을 자기주식 처분 손실로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주식 처분 이익 잔액이 25만 원이 있으니까 금액이 자기주식 처분 손실된 게 125만 원 중에 25만 원은 자기주식 처분 이익을 먼저 상계시켜주고 나머지 100만 원만큼만 자기주식 처분 손실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입력해 보겠습니다. 일반적 표현요. 차변에 보통 예금이 일단 들어옵니다. 103번 쉬운 거부터 얼마 들어오나요? 1200만 원 들어오고 대변에는 자기주식이 나가죠. 자기주식 금액이 1325만 원. 이제 또 차변에 자기주식 처분이익 잔액 25만 원을 없애줘야 되겠죠. 자기주식 처분이익 25만 원을 없애주고 이제 또 차변에 나머지 비로소 자기주식 처분 손실을 인식합니다. 처분 손실, 자기주식 처분 손실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는 거죠. 이런 파트에서 가서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나 뭐 헷갈린다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파트 가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셔서 맞춰야지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이 문제는 근데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하나 틀려도 뭐 합격하는데 지장 없다. 그래도 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매매 출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8월 17일 매매 출전표 열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8월 17일 보죠. 주천마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제한계약서를 발급했다. 판매 일단 매출입니다. 발급했다. 전자제한계 매출했으니까 일단 일반적인 매출입니다. 매출 11번으로 가면 됩니다. 11번. 대금은 8월 2일에 받은 계약금 100만 원을 제외한 8월 1일에 계약금 받았다. 그렇다면 선수금이 있다는 거죠. 선수금 100만 원이고 동사 발행 당좌 수표를 받고 나머지는 50%는 나중에 그 50%는 동사 발행, 동사는 앞에 나온 회사 천마를 말합니다. 당좌 수표로 받고 이건 타인 발행 수표죠. 현금입니다. 현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50%는 2개월 후 외상이죠. 외상 2개월 후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공급가액이 900만 원, 세액이 90만 원, 합해서 합계 금액이 99만 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현금으로 받은 게 545만 원. 그런데 이 현금 받은 것 중에 100만 원은 선수금이고 나머지 445만 원만큼 실제로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 445만 원은 외상 매출금이 된다는 거죠. 분류 끝났고요. 입력해 보겠습니다. 유형 매출 11번이고 공급가액 900만 원, 세금 90만 원 되고 권고처명은 1000마. 전자제한계 계약서 발행했으니까 1번 분계는 본합이고요. 제품 매출 대변 잘 돼 있고 차변에 현금 받은 게 있고 101 현금이 445만 원이죠. 445만 원. 그 다음에 또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8번 역시 445만 원. 그리고 또 차변에 마지막으로 선수금 받은 게 있었죠. 선수금 금액은 100만 원.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2번 8월 20일 주 한국테크로부터 원재료 개당 1000개 부가가치 별도를 구입하고 전자제한계약서를 발급받았다. 매입입니다. 매입이니까 일반적인 매입이고 전자제한계 발급받은 거 51번이겠죠. 매입에서 과세매입 51번으로 가면 되고요. 보니까 대금 중 150만 원은 약소금을 발행했으며 그러면 지급업입니다. 나머지는 자기합수표 지급, 현금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전개해서 보죠. 공급가액은 200만 원이고 세금은 10% 20만 원 합해서 220만 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매입이니까요. 매입이니까 지급해야 됩니다. 그 중에 자기합수표로 지급한 거, 현금 지급한 게 70만 원. 나머지는 지급엄으로 지급했다는 거예요. 입력해 보겠습니다. 유형은 일반적인 매입 51번, 공급가액은 200만 원, 세액 220만 원, 코드. 그래서 한국테크. 전자제한계약서 발급받았고요. 분계는 혼합입니다. 원재료 매입한 거 맞고요. 대변에는 현금 지급한 거, 자기합수표 지급한 게 70만 원. 나머지는 또 대변이고 나머지는 지급엄 나머지 다 150만 원이 되겠네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9월 3일입니다. 9월 3일
비사업자인 개인 최지유, 뭐, 주민등록 번호도 있고요. 최지유, 씨에게, 최지유에게 제품 33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33만원 현금으로 판매하고 주민등록 번호로 전자세형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아, 개인에게 파는데 세형계산서를 발급했어. 일반적인 세형계산서 발급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등록 번호로 세형계산서 발급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인 그 매출, 11 과세 매출을 하면 되겠죠. 11 과세 매출. 공급가액은 33만 원 있는데 부가세 포함이니까 공급가액은 그냥 30만 원인 거죠. 30만 원, 세금 3만 원, 코드 최지유 나와 있죠. 전자세형계산서 발급했고요. 1번 분계는 현금 받았습니다. 그냥 1번 현금입니다. 1 하면 되는 거죠. 제품 매출 맞고요. 넘어갑니다.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구매 확인서, 구매 확인서니까 일단 영세흐르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를 주 봄날로부터 매입해서 영세흐르구나. 영세흐르 전자세형계산서 발급받았고요. 매입대금 중 1,300만 원은 주 운천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배상도, 그럼 바드럼으로 준 겁니다. 바드럼의 거래처는 운천으로 수정해줘야 되고요. 바드럼으로 배상도 있고, 나머지 금액은 6개월 만기 당사 약속금, 그러면 이건 지급금이죠. 1,300만 원은 바드럼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세형계산서 보겠습니다. 주봄날이 공급자고요. 공급가액은 3천만 원인데 세액이 없어요. 왜? 영세율이니까. 영세율 전자세금이었으니까. 그래서 합계금액이 공급가액 그대로고요. 이거는 1,300만 원은 온천으로 받다 보당 중에 약소금을 배상도 엄으로 준 겁니다. 바드럼을 준 거죠. 나머지 외상미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약소금, 엄을 지급했으니까 이거는 지급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매입에서 영세율이니까 52번 영세로 입력해야 되겠죠. 52번 영세. 공급가액은 3천만 원, 부가세 없고요. 거래처 코드는 봄날. 전자세형계산서 영세율 전자세형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1번 분계는 혼합. 원재료를 구입한 거 맞죠? 그냥 차변에 원재료 맞고요. 대변에는 바드럼 110번이죠. 바드럼인데 이 거래처가 바드럼에 대한 거래처가 주봄날이 아니고 운천이죠. 운천으로 바꿔주고 운천 이거는 1,300만 원. 나머지 금액은 차변이 아니고 대변이죠. 대변은 운천. 남은 또 대변에 나머지 금액은 지급엄으로 지급엄 봄날에 지급엄 맞죠. 그래서 엔터 넣어서 끝납니다. 넘어갑니다. 10월 9일입니다. 10월 9일 영업부 직원의 교육을 위해 도서를 구입, 도서 인쇄비가 되겠네요. 주 교보문고, 그렇죠. 교보문고. 다음 같은 현금 영수증 발급받았다.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매입하면서 현금 지급했는데 책이기 때문에 이건 면세입니다. 그래서 매입 쪽에서 면세를 보면 현금 면세 62번으로 입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62번. 그럼 현금을 줬고 면세니까 62번으로 입력합니다. 공급가액은 30만 원. 12만 원, 18만 합해서 30만 원. 코드는 거래처명 교보. 분계는 현금 영수증, 현금 지급했으니까 1번 현금입니다. 원재료가 아니고 도서 인쇄비죠. 영업부 직원 교육이니까 800번대로 가야 되겠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10월 20일입니다. 10월 20일. 매출 거래처인 주경원으로부터 외상 매출금 550만 원을 회수하면서 약정기일보다 10일 빠르게 회수되어 2%를 할인해주고 550만 원에 2% 할인해줬다. 오케이. 다음에 마이너스 전자계산서를 발급했다. 이거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문제로도 우리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마이너스 전자세형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이거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야 됩니다. 550만 원 외상 매출금 550만 원이라는 말은 이거는 부가세 포함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외상 매출금은 받을 금액은 포함해서 받는 거니까 포함된 거예요. 여기서 2% 오면 곱하기 0.02 해주면 2% 11만 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11만 원. 그렇다면 부가세 제외에서는 10만 원이죠. 이렇게 마이너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외상 매출금 회수 분계는 생략하고 마이너스 세형계산서 발급 부분만
외인 매출전표에 입력하고 제품 매출 계정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분개할 것. 그러면 일단 보통 매출에서 마이너스 금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매출, 저연계에서 발급한 일반적인 매출 11과세로 적습니다. 11과세. 공원가액은 11만원에서 10만원 뺀 거, 10만원이죠. 10만원. 11만원에서 만원 뺀 거 10만원.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10만원. 그러면 부가세는 마이너스 만원으로 들어가죠. 합계 금액이 11만원. 거래처 코드는 경원. 전자계산서 발행했으니까 발행 1, 여. 분계. 분계 일단 혼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분계를 맞춰주면 되니까요. 그러면 일단 대변에 부가세 수급 만원, 제품 매출 만원 마이너스로 맞춰주고요.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이 그만큼 줄어야 되니까 외상 매출금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108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1만 원 됐고요. 대변에는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마이너스 금액 들어갔고요. 마이너스 전자세관계약서를 발행한다는 조건의 문제가 진짜 간혹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주 출제된 것도 아니지만 간간히 출제가 돼요. 1년에 시험 6번, 전산회계 1급은 요새 시험 1년에 12번 있죠. 그 중에 한 3, 4번 정도는 출제가 되니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알기만 하면 쉬워요. 넘어갑니다. 문제 4번입니다. 오류 추정하는 문제죠. 8월 10일 보겠습니다. 제조부서 공장 건물의 유리창 교체 작업 한 후 40만원 부가세 별도를 주 다본다에 자기합수표를 지급하고 자기합수표 지급했으면 현금 지급한 거죠. 전자세관계약서를 발급받았다. 그렇다면 이거는 매매 매출전표 입력 문제죠. 매매 매출전표에서 8월 10일 들어가 보겠습니다. 8월 10일. 주 다본다 역시 오케이. 잘 입력이 돼 있습니다. 입력이 돼 있는데 문제가 수익직 지출에 해당하지만 자본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는 거죠. 보죠. 수익직 지출인데 건물로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선비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수선비로 바꾸겠습니다. 수선비고 제조부석이 공장 건물이기 때문에 500번 대 520번 수선비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간단합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11월 30일 10월 30일 현재 선적이 완료되어 운송 중인 원지로 2천만 원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전표 처리가 누락되어 있을 바 전표 처리 입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회계 처리 안 했다는 겁니다. 당 원재료 수입 계약은 아마존과 선적지 인도 조건이며 대금은 도착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외상입니다. 도착 후 1개월 이내. 그렇다면 12월 30일 지금 보니까 뭐 부가세에 관한 건 없죠. 그러니까 일반 전표 입력하면 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서 12월 30일 입력하면 되는데요. 10월 30일에 뭔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다 밑에 분계를 추가해서 분계해 주면 돼요. 보니까 원재료가 2천만 원 여기서는 선적지 인도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운송 중이기 때문에 선적지 인도 그 실자마자 바로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재료다. 차변에 원재료 써주고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 써주면 되는 거죠. 차변에 원재료 화살표 금액은 2천만 원.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 251번. 거래처 써줘야 되겠죠. 거래처는 아마존 A 엔터하면 아마존. 오케이. 2천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결산정리사항 11월 31일로 맞춰놓고 시작해야 되겠죠. 일반 전표. 국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 2,500만 원이 만기가 1년 미만으로 도래했다. 그렇다면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꿔주는 회계처리를 하라. 그렇게 알아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기 차입금이 없어진다. 부채가 없어지니까 차변에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국일은행. 국민은행 아니죠. 국일은행입니다. 국일은행 2,500만 원. 대변에는 유동성 장기 부채. 역시 국일은행 뭐 입력해줘야 되겠죠. 298002 국일은행 2,500만 원 이렇게 하면 간단히 끝나죠. 2번입니다. 2019년 9월 1일에 1년분 지금 우리 문제 2019년에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2019년이 올해입니다. 2019년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0일 딱 1년이죠. 1년의 판매 관리비인 임차료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비용을 처리했다. 그렇다면 지급할 때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현금 해가지고 차변의 임차료 전액 다 1,800만 원 다 임차료를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럼 올해는 9, 10, 11, 12 넉 달만 해당이 돼요. 나머지 8달은 내년 거니까 올해 임차료가 아니다. 그럼 감수시켜줘야죠. 1,800만 원 곱하기 12개월 분의 내년 거 8달치. 이게 계산해서 임차료에서 차감하고 선급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1,800만 원 나누기 12 곱하기 8 하면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만큼 차변의 선급 비용 대변의 임차료. 1,200만 원. 오케이.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의 선급 비용. 금액은 1,200만 원. 대변에는 임차료. 임차료.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했기 때문에 800번대로 갑니다. 1,200만 원. 엔터로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구결은행이 복사가 돼 있어요. 뭐 시험 치는 때는 지장이 없지만 실무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습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시험 치는 데서는 크게 뭐 관리는 없어요. 3번 보겠습니다. 기말 결산 시 현재 현금 가부족 계정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현금 가부족을 결산치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거는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금액이 없어요. 일단 합계장시산표 들어가서 확인을 해줍니다. 합계장시산표 12월 말 현금 가부족 쭉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요. 현금 가부족 있는데 마이너스 37만 원이 돼 있어요. 차변 잔액입니다. 차변에 있는 마이너스 금액을 없애려면 뭐 대변에다가 마이너스를 써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차변에 마이너스 37만 원 없애기 위해서 차변에 그냥 37만 원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똔똔 돼가지고 0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가부족, 대변에는 잡이익일까요? 잡손실일까요? 잡손실은 비용이죠. 잡이익은 수익이고 수익은 대변의 수익. 그러니까 대변에 잡이익으로 써줍니다.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해서 차변에 현금 가부족. 현금 엔터하면 안 되죠. 현금이 들어가 버리니까 현금과 금액은 그러니까 금액이 37만 원. 대변에는 잡이익 37만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문제 6번 조회에서 입력하는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서식들은 다 꺼주시고요. 1번 1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 1월부터 3월까지의 부가세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이거는 부가세 신고서를 들어가 봐야 돼요. 부가세 신고서 부가세 탭 클릭해서 부가세 신고서 클릭 여기서 1월부터 3월까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세액이 어딨냐면 쭉 내려가다 보면 아래쪽 여기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자주 안 보면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한두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찾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80만 원이죠. 금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공급 가액을 구해라 그러면 800만 원인데 보통 매입세액을 구하라고 합니다. 80만 원으로 적어놓고 넘어갑니다. 2번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누적 현금 지급액은 얼마인가? 현금이기 때문에 현금 출납장을 들어가면 되겠죠. 현금 출납장 여기 있습니다. 클릭. 1월부터 3월까지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현금 누적 지급액 쭉 내려서 지급이니까 출금이 되겠죠. 출금 파트에서 누적된 거 쭉 내려보면 누계가 나옵니다. 누계 이렇게 나왔죠. 누계 나오네요. 보면 7,052만 7,020원 200원 7,052만 7,020원 발음하기 좀 어렵네요. 어쨌든 이 숫자 출금해서 누계된 숫자 이 금액 적어놓고 넘어갑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6월 현재 당좌자산은 2018년 말 당좌자산보다 얼마나 증감했는가 6월 말 현재를 말합니다. 그러면 전기 말하고 비교할 때는 재무상태표를 들어가야 되겠죠. 재무상태표 클릭해가지고 6월로 검색합니다. 6월에서 당좌자산 당좌자산 맨 처음 메뉴 여기 있죠. 당좌자산 금액이 6월 말에 7억 8,600 얼마 돼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4억 4,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차감해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해보면 됩니다. 7억 8,621만 3,400원 빼기 4억 4,600만 원 빼주면 3억 4천 21만 3,300 3,400원 이렇게 복잡한 숫자가 나와요. 빼보겠습니다.
786213400 빼기 4460000 해보면 340213400 복잡한 숫자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기 두 대를 보셔야 되겠죠. 적어놓고 넘어갑니다. 이제 입력하면 되겠죠. 이론 문제 답안 작성 클릭해가지고 모든 메뉴를 닫아라. 하나라도 딜레이 있으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닫고 나서 하는 거죠. 끝까지 문제 풀고 나서 바로 여기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방 조회한 거 입력하겠습니다. 1번 80만원, 2번에는 70527200 오케이. 3번 복잡했죠. 3번 숫자 340213400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닫기 누르고 확인. 마지막으로 노란 버튼 답안 저장 클릭하고 또 확인 하고 USB 빼서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